번째는 감극 본능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좌극단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충실성, 즉 factfulness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965년도에 미국에 있는 SAT, 즉 수학 점수 평균, 미국과 멕시코의 1980년도, 2000년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편차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 안에 허수가 들어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소득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축을 변경시켜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소득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숫자의 이면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분산하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좀 앞서 있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볼 수. 마찬가지로 미국과 멕시코의 평균 소득 수준은 달라도 어떤 층에서는 미국을 앞서가 있고 미국의 하류층은 멕시코의 상류층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극단의 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고, 멕시코라는 나라는 미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이런 극단에 있는 사고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평균 비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학생의 수학 평균, 여학생의 수학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멕시코의 평균 소득, 미국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 비교를 조심하라. 어느 집단이든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높이 바라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바라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고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하고 같았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개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바라봐야지 어떤 부분을 평균보다 못하다, 이러한 의식들이 세계를 바라보는데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부정본능입니다. 문제 3번을 다시 한번 보겠네.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세계의 극빈층 비율, 1800년도에는 85%가 극빈층 비율이었어요. 2010년도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17년 현재 극빈층 비율은 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966년도에는 50%였어요. 절대적 통계적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극빈층 비율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본능. 그러면 이 작가는 이 부정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제라기보다는 조절을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뉴스를 볼 때 긍정적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우리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한스 로슬링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탕을 많이 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좋아지기 위해서 소금물을 더 탄다?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빠질 수도 있다,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을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도하는 언론은 항상 나쁜 쪽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은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끌리고, 워낙 제가 이제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이렇게 경영자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뉴스를 많이 검색하는데, 느끼는 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안 좋고 극단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뉴스도 역시 뉴스를 판매하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편향된 보도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세상의 뉴스거리들은 하루에도 수만 건, 수천만 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핵심적인 정치의 10가지, 경제의 10가지, 사회의 10가지, IT의 10가지, 이렇게 몇 가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향된 보도 숫자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역사를 검열하지 말라. 지나가고 나니까 추억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능이 뭐냐면 직선 본능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이 로슬링 작가가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항상 못 나간다고 해서 못 나가는 대로 인생이 쭉 밑바닥에 그려지는 거고,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인구 통계를 가지고 여기서 비율을 들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76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가 늘어날까요? 라고 예측을 했을 때 지난 10년 전, 지난 20년 전 인구 증가율 대비해서 150억이 될 수, 200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엔의 인구 예측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11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교육 횟수는 각 단계별로 당연히 높아질 거고, 여성의 첫 결혼 연령도 1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4단계에 있는 국가, 잘 사는 국가죠. 국가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여가 활동도 좀 힘든 1단계 국가보다는 4단계 국가가 높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직선으로 그려질 것. 하지만 읽고 쓸 줄 아는 여성의 비율 3단계나 4단계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충치 같은 경우에는 2단계, 3단계에 있는 데에서 충치가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단계보다는 3단계에 있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직선만 있는 게 아니다. 작가님은 직선 본능을 얘기하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플랫하게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배 곡선으로 다양하게 갈 수가 있다. 네 번째, 공포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어떤 공포 본능이 좀 있는 거예요. 자, 2016년도에 총 4천만 대의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대가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10대에 불과합니다.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0.0000025%. 자,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안전하게 내려진 4천만 대를 가지고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사고가 낸 그 10대에 대한 항공기 사고 뉴스가 나왔을까요? 항공기 그 10대의 뉴스에 보도가 됐겠죠. 그만큼 사람의 공포 본능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2015년도 네팔에 지진이 있어서 무려 9천 명이 사망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 뉴스는 세계 언론의 모든 나라들이 방방 뜨고 했지만, 정작 1년 동안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은 9천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덜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네팔의 지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 뉴스에 알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공포 본능의 자극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이런 것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지하에 있는 차량을 타러 갈 때 발자국 소리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능을 바라보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나한테 달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과대 망상을 갖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사실은 더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